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1월 3일입니다. 오늘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이제 업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에 가했던 온갖 대못을 철폐한다는 것이죠.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대폭 규제를 해제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지난 시절에 어떤 그 문정권 시절의 수요 억제 정책은 의도를 의심케 할 만큼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만큼 해괴한 것이었고 국민에 대한 행패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20몇 회나 대책을 세울 만큼 그렇게 무능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죠. 결국에는 방향이 잘못된 것은 결국에는 안 되는 것인데 20몇 차례 똥꼬집을 부리다가 이제 금리 인하기에 부동산 폭등을 촉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규제 완화 때문에 오로지 그 원인으로만 규제 때문에 그 원인으로만 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금리 인하기에 규제를 더욱더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더욱더 폭등시켰다. 폭등의 정도를 가중케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금리 인상기에 시장에 돈이 마르고 돈값이 올라가는 폭등하는 그러한 금리 인상기에 다시 그 규제가 이제 족쇄가 되기에 이것을 해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대못을 뽑는 것이고 싼똥을 치우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부동산 무슨 얼마나 황당합니까? 오늘 발표한 것을 보면은 전매 제한을 8년에서 1년으로 줄여준다 이런 거라든가 중도금 12억 초과되는 부분 중도금 대출 안 되는 것을 다 되게 해준다라든가 12억 이상 중도금 대출을 안 되는 것을 허용을 해주고 인당 한도도 폐지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많이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12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은행에서 자산과 소득을 봐서 대출을 해주는 거지. 나라에서 중도금 대출을 12억 이상 되면은 안 되고 밑으로는 되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리고 무슨 하도 말도 안 되는 것을 많이 해서 일일이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송파구에 이렇게 일부 돼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것도 웃기는 정책이죠.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토지의 어떤 투기를 방지하고 이런 것을 개발 예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 둔 제도인데 이게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토지라는 게 아파트 부지예요. 아파트가 깔고 있는 부지죠. 토지 그냥 나대지가 아닙니다. 개발이 되는 그러한 개발이 돼서 토지가 폭등이 되는 저기 어디 산이라든가 하남이라든가 어디 양평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개발 예정지가 돼서 토지 거래 가격이 폭등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러한 나대지라든가 산이라든가 정답이 아니고 아파트가 깔고 앉아 있는 부지죠. 엄격히 말하면 거기에 토지거래 허가되는 그러한 토지가 아닌데도 억지 규제를 가지고 이상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대부분이 억지 행패 정책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 하지요. 좋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고 안 되는 줄 알면 이제 방향 턴을 하거나 중지를 해야 되는데 장관을 바꾼다든가 네가 잘못 판단하고 추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중에 뭐 돌이키라는 거는 임대사업자 바꾼 거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돌이킨 게. 아무튼 이렇게 행패에 가까운 정책을 해서 한 것이지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은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는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좌파 언론이라든가 뭐 나름의 뭐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무주택자라든가 실소유자를 위한 어떤 배려가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든가 실소유자, 특히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해줄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기존에 주택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풀어가지고 뭐 거래 활성화를 해준다고 해도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존에 억눌렸던 게 해소가 되면서 뭔가 이득을 보는 건데 아무것도 산 게 없기 때문에 이득이 없습니다. 무주택자는 돈을 채권으로 가지고 있죠. 은행 예금이나 안 그러면 뭐 전세 보증금이나 안 그러면 집에 현금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해서 이득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설사 이득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가진 자, 주택을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가진 자가 얻는 혜택보다는 언제나 영원히 그것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투자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볼 이득의 양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의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이치다. 현실이다. 내가 세상에 닻을 내려서 뭐를 걸고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도 그들에게 줄 것이 별로 없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줄 거라고는 주택을 취득을 용이하게 해줘야 되는데 주택을 취득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싸게 공급을 해주는 거죠. 나머지는 대출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싸게 주택을 공급해주고 살 돈을 빌려주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싸게 공급해주는 것은 이제 뭐 청약이라는 것도 있고 특별 공급도 있겠는데 그것을 크게 많이 늘리기에는 자본주의 시장에 한도가 있는 것이고 또 대출 이자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나라에서 신경을 써주고 이제 대출 이자도 싸게 해주고 이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알짜 요지에 좋은 입지 좋은데 아주 좋은 물건, 큰 물건, 투자 가치가 큰 물건을 취득하는 데는 부족한 그러한 돈과 어떤 이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무주택자에게는 어떤 이런 규제 완화로 해서 큰 이득을 보여줄 수가 없고 결국에는 뭐 나중에 이자를 조금 지원해 준다든가 청약을 좀 받게 해준다든가 공급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이지 이런 대책으로는 아무 이득을 거의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뭐 집 있는 사람도 있겠죠. 뭐 부모한테 잘 태어나서 상수 뭐 이렇게 금수저 뭐 이렇게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그 명의로 집이 하나 부모가 사둔 집도 있겠지요. 그런 집을 빼면 신속하게 이제 작은 거라도 뭔가를 하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괜찮은 어떤 괜찮은 지역에 안 좋은 물건이라도 하나 사는 그러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것이죠. 빌라라도 안 그러면 오피스텔이라도 뭔가 하나 서울 지역이 흐름한 지역이라도 하나 사는 그런 투자 행위가 있어야 그것을 이제 디딤돌로 해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하염없이 무주택으로 살면 나라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다 이거죠. 기껏 도와주는 게 청약해서 이제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시세 차익 매덕을 준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주택 가격이 폭락한 그런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P도 생긴다고 하니 그게 그런 혜택이라는 게 꽝이 돼 버렸잖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나라를 너무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자기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소유자의 사회이다. 부동산을 소유한 자, 자본을 소유한 자, 창의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소유한 자, 지적 소유권을 소유한 자, 이런 소유자의 세상이지 그것을 임차해서 사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사회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진작에 깨닫고 조그만한 자산이나마 투자를 해서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져야지, 이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 없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평생 그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의 마인드를 버리고 자산에 투자를 적절한 때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투자도 연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과감하게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남들 주택 아무도 안 살 때 투자를 하는 그러한 내지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다들 너무너무 다 산다고 달려들 때는 참아야 되는, 한 템포 참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그만한 자산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져야 된다. 투자를 해야 나라에서 도와줄 거리가 생긴다. 비빌 언덕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타까운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상 이제 경제 뉴스는 이걸로 끝내고 이제 새로 하나 촬영을 하겠습니다. 정치 뉴스에 대해서는. 이상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